자, 3월 달에 윌리엄 헐 박사, HLB가 인수한 이뮤노비 헐 박사가 코로나19 백신 하반기 임상이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이뮤노비 테라피우틱스 대표인 헐 박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백신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이게 21년도 올해 3월 달 얘기죠. 3월 달에 이제 이런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이 존스 홉킨스 요게 그런 과학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헐 박사는 국내 한 언론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이뮤노믹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과 관련해서 이뮤노믹은 기존 기술을 기반으로 과거 사스 백신 개발을 연구하던 존스 홉킨스 대학 어거스트 등 과학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백신 제조를 위해 바이러스 내 이뮤 타겟을 찾아내는 기술을 갖고 있는 파트너 기업과도 협업 중이라고 그랬죠. 이게 올해 이제 3월 달의 기사인데 이 3월 달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반기에 이렇게 보면 하반기에 임상 시험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죠. 이미 지난주에 모든 기본적인 준비가 끝났고 이게 3월 달이니까 3월 달에 벌써 기본적인 준비가 끝났고 백신 제조와 기본적인 테스트는 약 30에서 45일 정도 걸릴 거로 예상한다고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하반기 중 임상 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 기사가 3월 달 얘기니까 하반기면 올해 벌써 이제 하반기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임상 실험이 가능한 이런 상황을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예전에 논문 발표가 있었는데 이뮤노믹을 대표하는 유니트의 원천 기술, UNIT인데 유니트라고 읽을게요. 원천 기술을 개발한 존스 홉킨스 대학 톰 어거스트 교수가 유니트가 중증 급성 호흡증과 사스에 대한 면역 반응 개선이 효과적임을 증명하는 논문을 네이처 자매지 저널에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굉장히 강력하고 효과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헐박사는 논문을 통해 램프박스가 사스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얘기했고, 이뮤노믹은 사스 발행 당시 어거스트 교수가 적용했던 램프-VX 이 기술을 훨씬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술이 유니트로 발전시켰다고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이뮤노믹은 백신 개발 및 임상 경험이 있으며 인간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한 바 있다고 얘기했고 미국 보건부 산하질병예방대응본부 ASPR이라고 하죠. 이 직속 생물의학 첨단연구개발국 BARDA의 개발 지원 자금을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러 6월달이 됐습니다. 자, 6월달이 됐을 때 이뮤노믹이 교모세포증 미국 임상 이상 순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밝혔죠. HLB 미국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피틱스가 온라인 방송을 통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교모세포증 GBM 임상 이상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헐 박사가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이렇게 이뮤노믹의 대표이사 윌리엄 헐 박사가 지난 10일 공개하니까 6월 10일 얘기하는 거죠.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뮤노믹의 세포 치료 백신인 ITI 1000이 일상 시험에서 환자의 전체 생존기가 중환값 이게 40개월 이상을 보였기 때문에 대조군인 기초 치료제 14개월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생존 기간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헐 박사가 얘기하면 이 IT전이 이뮤노믹의 세포치료 백신 플랫폼 유니트를 적용해 개발한 치료 물질인데 이 교모세포 중에서 많이 발현하는 거대 세포 바이러스의 PPO고 단백질을 수지상 세포에 활성화시켜 치료하는 면역 세포 치료 백신이 바로 이 헐 박사 이 이뮤노믹에서 개발하는 치료제라는 거죠. 이 존 샘슨 뒤에 미첼 박사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듀크 대학과 플로리다 대학에서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인데 6월 달에 임상 이상 진행 중인 거죠. 뇌종양 치료 분야 권위자인 존 샘슨 박사와 뒤에 미첼 박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FDA의 신속 심사 얘기가 6월 달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뮤노믹은 올해 안에 환자 투여를 마치고 추적 관찰 과정을 거쳐서 3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인데 임상 이상 결과에 따라서 미국 식품의약품 FDA 신속 심사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고려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이런 거에 대한 뉴스나 기사는 없죠. 이런 모든 상황들은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고 찌라시 참고 정도로 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확신을 갖고 가기보다는 이뮤노믹에서 정확한 공시를 내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찌라시 정도로만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 교모세포 중에 관해서 지역적 부사장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교모세포종은 지난 20여 년간 새롭게 승인된 신약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까다로운 암종이고 ITI 천을 투여받은 환자의 경우 기존 치료된 대비 생존율이 7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죠. 굉장히 좋은 거죠. 향후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이제 약간 환자들이 크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럴 때 바로 최적의 치료제가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HLB가 약간 조정권에 있죠. 자, 이 어제 수급을 잠깐 보면, 많은 좋은 뉴스와 재료들은 어디까지나 분명 말씀드렸지 참조사항이에요. 아, 저런 뉴스와 기사가 있고, 아, 저런 일이 생기면 HLB에 좋은 일이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참조하시고, 우리는 수급을 봐야 되고, 추세를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재료와 기본적 분석과 바로 추세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주식에 있어서 가장 성공률을 높이죠. 자, 외국인이 HLB는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데 9월달 한 달 보면 이제 거의 9월이 다 지나가고 있죠. 한 달 내내 200만 주 정도의 물량을 아직은 매수해 놓은 상태고 기간 투신도 어제 들어왔습니다. 약간 어제 긴 꼬리를 달았죠. 사모펀드 들어왔는데 이렇게 긴 꼬리를 달긴 했지만 결국은 약간은 긴 꼬리 달면서 누군가 사모은 그리고 외국인들이 샀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EHF 생명과학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역시나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모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9월달 한 달 내내 144만 주 정확히 날짜를 보면 자, 이렇게 153만 주 정도를 아직 매수하는 상태고 어제도 역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죠. 자, 기관, 토신 다 매수를 했습니다. 역시 사모펀드 매우 세고 기타 법인도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우린 기법이 제일 궁금해요. 기법 누구지? 기타 법인 누구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긴 꼬리가 달고 20일선을 지켜졌기 때문에 아직 추세나 전체적인 흐름은 잘 살아있죠. 어제 이 공매도 상황도 잠깐 보고 갈게요. HLB하고 셀트리온은 원체 공매도들이 유명해서 자, HLB 같은 경우에 공매도가 이렇게 2%대 자, 218, 21억 8,400만 원. 자, 이렇게 나왔고, 이틀 전에도 39억 800만 원 정도, 39억 정도 나온 거죠. 어제는 21억 8,400만 원. 공매도가 줄질 않아요. 그래도 9월 17일 날 거의 6%대, 5%대 육박 하던 게, 공매도 비율이 2%에서 2.77% 정도로 줄었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도 보게 되면, 이렇게 공매도가 이제 37억 1천만 원. 그리고 어제는 2%대, 즉 14억 5천만 원 정도로 제법 많이 줄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공매도 세력들도 HLB나 HLB 생명과학을 쉽게 공매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어렵죠. 공매도 세력들도 주가가 밑에서 100% 올라왔다 하긴 하지만 지금 나노젠 나노코박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하반기에도 기다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HLB 생명과학을 보면 이게 신규 수량이 많이 줄었죠. 지금 대차장고라는 게 말 그대로 앞으로 공매도가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주는데 상한 수량이 굉장히 크죠. 53만 주, 27만 이렇게 상한 수량은 크고 신규 수량은 적기 때문에 앞으로 공매도가 조금 더 확실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역시 HLB도 마찬가지로 공매도의 신규 수량은 줄고 상한 수량이 더 크죠. 그만큼 공매도 세력들이 쉽게 HLB를 접근하거나 대차 잔고를 늘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HLB제나 넥스사이언스의 월봉 차트를 보면 특히 HLB 자격의 월드급 차트를 보면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지켜주면 돼요. 주식은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어야 올라갑니다. 이때 언제냐면 20년도 9월 달에 형성된 고점이 21,500원이에요. 여기를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조정을 올라갈 수 있는데 예전에 이 고점을 뚫을 때 거래량이 실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여기 한번 가격 업그레이드에 있어 따라서 이번 달 저점 여기를 안겠죠. 이 자리는 내일부터라도 깨면 안 되고 다음 달에도 역시 깨지 않아야 추세가 깨지지 않습니다. 일봉에서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뿐이고 추세는 전체적으로 월봉과 주봉에서 결정을 해요. 넥스사이언스도 보면 월봉에서 추세는 잘 살아있죠. 장기적으로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는 유지가 되고 주봉에서 봤을 때도 역시 예전에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뚫어놓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이 가격 밑으로만 깨지지 않으면 되고 이 가격대는 28,500원, 29,000원대가 됩니다. 아직은 깨지 않고 있죠. 근데 HLB나 HLB 생명 가격에 비해서 조금 밀린 거는 어쨌거나 월봉에서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큰 수익을 내고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새롭게 인수된 지트리벤트는 제가 월봉에서 20개월선 요 근처가 굉장히 중요한 이 여기가 이제 목표가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2만 원 근처 여기를 찍고 들어왔죠. 이 노란선 20개월선이 밑에서 올라갈 때 이 자리를 뚫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 맞고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앞으로 중장기로 봤을 때 올라가니 못 올라가니를 맞추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냐 이 자리라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지지선 하나를 잡을 수가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식은
재료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질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데 9월 14일 날 형성된 저점이 15,4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지금 16,500원이죠. 이 얘기는 15,4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굳이 팔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저자를 찍고 돌아 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HLB 파는 매각이 됐지만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HLB 영상 찍은 지 오래돼서 HLB 파를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역시 2,000원부터 이렇게 2,000원 중반까지 박스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해서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를 조금 지나고 있는데 이 미국 증권 우리나라 시장 미국 그 증권에 많은 영향을 받죠. 아예 안 받으면 좋긴 한데 그럴 수 없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는 이 엇박자 나면서 움직일 때가 제일 좋죠. 미국이 떨어져도 우리가 올라가는 경우 그렇지만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보면 일단 다우 산업은 0.5%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 그리고 S&P 500은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조금 밀리고 있죠. 아까 10시쯤 됐을 때 이 뉴욕 개장했을 때 시장 개장할 때 혼조 출발했었어요. 같이 경기 순환주 전환으로다가 이렇게 가속화되는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아직까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물론 장이 끝나는 내일 새벽 5시, 6시를 봐야 되지만 아직은 상황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오늘 어차피 시장이 열리면 HLB나 HL생명과학은 일단 단기적 접근이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는 조정권에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내려 돌아나갈 수 있죠. 하지만 단타로 봤을 때는 일봉에서 100% 이상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때는 많은 투자자분들의 스스로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